전달드린 수업 자료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 서울대병원 CDM을 가지고 이제 아틀라스에서 실습을 이제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DM으로 내가 연구할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컨셉 세트를 먼저 만들고, 컨셉 세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연구의 코호트를 구성을 한 다음에 실제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코호트들 간의 이 발생에 대한 인시던스 레이트까지 확인을 해보는 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아틀라스는 이 CDM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지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DM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컨셉 세트를 정의를 하고 코호트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만들어진 코호트들을 가지고 두 코호트들 간의 어떤 약물 효과 비교를 위한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예측 모델 개발, 이런 프레딕션 펑션까지도 같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습 주제로는 이제 2개의 코호트들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코호트는 설포닐유리아라는 약을 먹기 시작한 당뇨 환자, 타입 2 당뇨 환자를 우리가 타겟 코호트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코호트 안에서 하이포글라세미아 발생하는 환자분을 아웃컴 코호트로 해서 실제 2 코호트들을 어떻게 컨셉을 구성을 하고 인시던스 레이트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셉이라는 개념은 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런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호트에서 이제 타겟 코호트에 우리가 이 약을 먹은 이런 환자분, 이런 진단을 받은 환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아웃컴 코호트에서는 특정 이런 진단을 받은 환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컨셉은 이 설포닐유리아라는 약물에 대한 컨셉, 그리고 당뇨병에 대한 컨셉, 그리고 하이포글라세미아에 대한 컨셉 3가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CDM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 단위가 이제 컨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셉들의 집합을 가지고 컨셉 세트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깃 코호트와 아웃컴 코호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타겟 코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호트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 코호트에 포함되기 위한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 조건, 그리고 코호트 종류에 대한 조건,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타겟 코호트의 조건, 엔트리 조건으로 우리가 이런 약을 먹기 시작한 타입 2 DM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포닐유리아라는 컨셉 세트를 만들 거고, 타입 2 다이어비티스라는 컨셉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안에서 설포닐유리아라는 약을 처음 먹기 시작한 환자였으면 좋겠고, 또 이 환자가 성인이었으면 좋겠고, 30세 이상의 성인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180일간의 어떤 옵저베이션 피리오드, 그러니까 이런 180일간의 기록이 있는 환자여야 된다라는 세부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중에서도 타입 2 다이어비티스, 그리고 이 설포닐유리아를 먹기 전에 메포민을 먹지 않은 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포닐유리아라는 약을 먹는 것을 종료했을 때, 약 처방일이 끝났을 때 코호트를 종료할 것이고, 이 메포민과 같은 약을 먹기 시작을 했을 때 또한 코호트가 종료되는 걸로 세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 코호트에 필요한 조건이 이 설포닐유리아랑 타입 2 다이어비티스뿐만이 아니라 이 제외 조건 안에 들어가는 컨셉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메포민이라는 약을 제외하는 조건을 써주었기 때문에 메포민이라는 약에 대한 컨셉 세트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코호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이포글라세미아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분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타겟과 아웃컴을 가지고 이 둘 간의 인시던스 레이트를 확인하는 이런 태스크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셉 셋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컨셉을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디시에서 제공하는 아테나라는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컨셉을 검색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이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입력한 거에 대한 연관 검색어의 검색 결과까지 같이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요. 아틀라스에서 서치라는 메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관 검색어 기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타를 조금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틀라스에 들어가 있는 CDM-DB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한 레코드 카운트가 같이 확인이 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이제 아테나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컨셉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아틀라스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런 두 가지 모두 쓸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설포닐유리아라는 약에 대한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를 로그인을 지금 다 하신 거죠? 화면이 보이실까요? 교수님, 잠시 죄송한데, 네네. 수강생분들 ETL에 네. 오늘 실습됐을 제이슨 썼는데, 네. 그거 이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실습 네. 진행해 주시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강의록이랑 같이 제이슨 파일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아틀라스에서 실습을 하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서울대병원 아틀라스 홈 페이지가 보이실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알림이 떠서 PPT만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은 아틀라스가 보이실까요? 네. 그리고 조교 선생님 지금 강의록이랑 제이슨 파일 올라와 있냐고 질문이 있어서요.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슨 파일은 지금 ETL에 과목 공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윤미선 선생님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틀라스 화면이 보이시니까 일단은 저희가 타겟 코호트를 만드는 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틀라스 홈은 이렇게 생겼고 왼쪽에 지금 홈 아래에 데이터 소스, 서치, 컨셉셋 이런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서치라는 메뉴 그리고 컨셉셋, 코드 데피니션 그리고 아래에 인시던스 레이트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컨셉, 이 장바구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컨셉 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검색을 하는 컨셉을 담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ew 컨셉 셋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컨셉 세트를 만드는 화면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컨셉 셋을 설포닐유리아를 만들기로 했죠. 보통 이제 이 만들어진 컨셉들은 이제 아까 컨셉셋 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타이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본인의 이런 이름 이니셜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좀 구분이 돼서 대괄호나 이렇게 이런 가로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RYU 해서 설포닐유리아 이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실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의 이름, 이니셜을 이제 입력을 하셔서 내가 만든 컨셉셋을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 SU라는 컨셉세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컨셉세트 안에 이제 컨셉을 찾아서 담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강의록에 있는 대로 아틀라스를 가지고 한번 서치를 해볼게요. 지금 다들 이제 컨셉 세트를 만드신 거죠. 이 컨셉 세트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신 상태에서 서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든 이 컨셉의 타이틀이 보이고 아래에 서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설포닐유리아를 입력할게요.
셀포닉 유리아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화면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실습하시다가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조교 선생님들께서 대응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동시 접속을 하다 보면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입력한 셀포닉 유리아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셀포닉 유리아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넷폼인과 펜폼인 이런 이렇게 복합 제제도 같이 이제 컨셉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DRC는 이 컨셉에 대한 디센던트 컨셉과 하위 개념까지 포함된 레코드 카운트가 요만큼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셀포닉 유리아라는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 컨셉이 들어가 있는 전체 기록이 서울대병원 CDM 안에 96만 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약물을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도메인 드러그를 필터링을 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지금 동작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셀포닉 유리아 요 컨셉에 대해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 볼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장바구니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노란색 클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컨셉 이름을 선택해서 컨셉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컨셉 안에 지금 넣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장바구니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제 담아지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만든 요 컨셉 셋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클릭한 장바구니에 담은 이 컨셉이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컨셉의 하위 개념까지도 포함을 하겠다 싶으면 지금 제가 담은 컨셉은 하나가 있는데 이 컨셉의 디센던트 하위 개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셀포닉 유리아 컨셉에 대한 하위 컨셉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셀포닉 유리아 컨셉과 디센던트까지 해서 컨셉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를 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틀라스 데모 odyssey.org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퍼블릭 아틀라스, 그러니까 요거는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는 아니고 실습을 위한 이제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제 퍼블릭 아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샘플 데이터가 이제 미국의 청구 데이터 일부를 지금 이 아틀라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CDM 아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노트북에서 지금 이 아틀라스 demo.odyssey.org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이후에도 아틀라스에 대해서 조금 사용법을 연습을 해보고 싶으시면 역시 이 퍼블릭 아틀라스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퍼블릭 아틀라스는 서울대병원 아틀라스와 설치된 버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아틀라스에서 보시는 화면이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 로고로 전달드린 이 내용들은 퍼블릭 아틀라스를 가지고 만드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 아틀라스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잉글리시,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누르시면 한국어로 이렇게 메뉴가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게 편해서 영어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퍼블릭 아틀라스에서 컨셉셋을 만드실 경우에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퍼블릭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컨셉셋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퍼블릭 아틀라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컨셉셋 리스트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new 컨셉셋을 클릭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임의로
설프닝 유리아 테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서치 메뉴를 들어가시면 서치에서 설프닝 유리아를 타입을 하면 되는데 아까 서울대병원 그 컨셉에서 서치 갔을 때는 이 위에 타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아틀라스의 버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 아틀라스에서 하시는 분들은 서치에서 설프닝 유리아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색 결과는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아까와 같은 요 설프닝 유리아 컨셉을 담아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 장바구니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는 체크박스죠. 체크박스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체크박스를 눌러서 이제 담을 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컨셉을 클릭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컨셉 이름을 선택을 할 경우에 이 퍼블릭 아틀라스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컨셉 안에 넣겠다라는 이 메뉴가 밑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컨셉을 내가 만들어 놓은 세트 안에 디센던트 컨셉까지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이제 장바구니에 담겠다 하면 지금 이제 에디트 컨셉 확인을 하셨고 지금 컨셉 안에 이제 새로운 이 컨셉이 디센던트까지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장을 하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뭔가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빨간색이 됐어요. 컨셉셋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이 컨셉이 들어왔고 디센던트 하위 개념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5,9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도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 컨셉셋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다시 그러면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로 들어올게요. 우리는 그러면 설포닌 유리아를 먹은 타입 2 다이아베티스를 컨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컨셉은 이제 닫고 타입 2 다이아베티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컨셉 셋을 누르고 이번에는 타입 2 다이아베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라스 서치가 아니라 아테나 사이트에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내가 컨셉을 담을 틀을 우선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아테나를 들어갈게요. 아테나에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 이 검색 키워드를 놓는 칸에 제가 타입 2 다이아베티스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입 2 DM에 대한 결과가 컨셉 결과가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결과들 중에서 타입 2 다이아베티스는 진단이기 때문에 진단에 해당하는 도메인에 필터를 걸 거예요. 그리고 컨셉은 이제 스탠다드 컨셉을 원할 거고, 그다음에 진단은 이제 스노메드 시티에서의 클리니컬 파인딩에 해당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클리니컬 파인딩을 선택을 해주시고, 보캐뷸러리는 저는 이제 스노메드 컨셉을 찾겠다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하시면 이거에 맞는 이제 필터드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스노우메드 클리니컬 파인딩의 컨셉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 컨셉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컨셉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 정보 그리고 지금 이 컨셉 스노우메드 컨셉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나에서 컨셉을 찾을 때는 이 컨셉 아이디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찾은 이 컨셉은 이제 도메인은 진단이고 이 컨셉의 이 클래스는 스노메드 시티 안에서 클리니컬 파인딩에 해당하는 진단 정보고 이 컨셉은 스노메드 보캐뷸러리의 오몹에서 쓰는 컨셉 아이디가 201826이라는 오몹 컨셉 아이디를 가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컨셉 코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컨셉이 가지는 원천 데이터의 이제 스노우메드 코드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입2DM에서의 오목 컨셉 아이디는 201826이고 이 컨셉의 스노우메드 아이디는 440-54006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컨셉의 동의어 정보도 이렇게 같이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서큐니리아 컨셉 찾을 때도 지금 디센던트 컨셉이라서 하위 개념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식으로 컨셉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보시는 아테나 화면에서 쭉 내려보시면 지금 subsums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ubsums에 해당하는 이 포함되는 컨셉들이 같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택한 컨셉의 하위 개념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이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찾은 이 개념들의 디센던트 컨셉들은 그러면은 이 지금 보시는 요 컨셉들이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와서 컨셉 아이디 201826을 여기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서울대병원 이 아틀라스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만든 컨셉을 불러올 거예요. 자, 여기서 T2DM 컨셉셋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서치를 탭을 누르시고 임포트 탭으로 가셔서 컨셉 아이디 우리가 아까 카피해온 컨셉 아이디를 붙여놓고 이 컨셉 아이디를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이 타입2DM 요 아테나 사이트에서 찾은 이 아이디가 지금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테나에서 컨셉을 찾아서 필터를 설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컨셉의 컨셉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임포트 하는 것까지 지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임포트를 했으니까 우리는 디센던트까지 포함을 해볼까요? 포함을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두 번째 컨셉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컨셉을 만들고 닫기 누르시면 지금 이제 리스트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셉 아이디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외 조건에 또 메포민 컨셉이 있었죠. 컨셉을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New 컨셉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메포민 컨셉셋의 틀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메포민을 아까처럼 다시 아테나에서 찾아볼게요. 메포민을 아테나를 가서 메포민을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결과로서 많은 이 결과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떴죠. 이 결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도메인에 있는 컨셉을 찾아볼게요. 메포민은 나는 이제 약물 도메인에 해당하는 약을 찾을 거고 중에서도 스탠다드 컨셉을 찾을 거고 여기서 보시면 약물은 지금 우리가 아렉스놈이라는 이 보캐뷸러리에 해당하는 컨셉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렉스놈에 해당하는 맨 위의 컨셉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컨셉 이름을 클릭을 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 아렉스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분명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라서 우리가 원천 데이터 안에서 이제 CDM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기존의 이제 원천 데이터 기준으로 약물 성분명을 이제 메포민이라는 드럭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요거로 매핑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조건을 할 때는 RS놈의 인그리디언트 컨셉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컨셉 아이디를 필요할게요. 자, 이 메포민 컨셉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치 탭으로 들어가시면 컨셉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임포트 탭으로 가셔서 복사한 컨셉 아이디를 넣고 임포트를 할게요. 혹시 조금 빠른가요? 빠르면 채팅창에 말씀을 주세요. 네. 그리고 디센던트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누를게요. 그래서 우리가 메포민이라는 컨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코드에 해당하는 하이퍼글라세미아 진단을 또 만들어 볼게요. 전달드린 강의록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메포민 컨셉까지 찾았고 이제 마지막 아웃컴 코드에 해당하는 하이퍼글라세미아를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자, 뉴 컨셉셋으로 가서 이제 하이퍼글라세미아를 찾을게요. 하이포 컨셉셋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여기서 서치를 눌러서 아틀라스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서치 탭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조금 돌아가면서 검색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들어갈 건데 제가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타를 넣어서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포글라세미아인데 제가 다른 컨셉을 찾았습니다. 강의록 오타는 참고를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원하는 아웃컴 컨셉을 다시 찾아볼게요. 자, 저희가 원하는 이 하이포글라세미아가 나와서 장바구니에 넣고 열려있는 이 컨셉셋의 타이틀을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도 디센던트를 포함을 할지 안 할지는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퍼블릭 아틀라스에서도 같이 실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퍼블릭 아틀라스는 이제 버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컨셉을 누르실 때 이제 이 화면이 조금 다르실 수가 있어요. 퍼블릭 아틀라스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첨부한 강의록의 그 스크린샷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4개의 컨셉셋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컨셉셋들로 어떻게 코드를 만드는지를 코드 데피니션 메뉴를 가셔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데피니션을 누르시고 뉴 코드를 누르시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열려진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컨셉셋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저는 살포닉 유리아 and type 2 DM 이렇게 한번 이름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 코트를 만들 수 있는 이름이 저장이 됐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코트를 만들기 위한 코트 엔트리 조건,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엑시트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각각의 서브 파트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타겟 코트를 만들게 되는데 타겟 코트에서 이제 먼저
코호트 진입을 위한 초기 이벤트. 우리가 지금 설포닌 유리아라는 약을 처음 먹기 시작한 당뇨 환자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 코호트에 진입하는 기준을 그러면은 우리는 2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설포닌 유리아라는 약을 먹은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에서 설포닌 유리아락을 먹는 조건을 넣어볼게요. Add Initial Event를 누르시면 CDM의 이 데이터 테이블들 그리고 이 데이터 도메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이 리스트업이 돼 있고 우리는 약물에 해당하는 조건을 넣을 거예요. 약물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정을 할 건데 CDM에서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도 약물이 들어가고 드러그 에라라는 테이블에도 약물의 변수가 들어가게 되죠. 두 테이블의 차이점은 드러그 익스포저에서는 개별 약물이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인디비주얼 약물의 형태로 처방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드러그 에라 같은 경우에는 처방된 일자가 30일 이내이면 같은 약물 노출 기간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런 변수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드러그 에라 조건으로 약물 변수를 넣어 볼게요.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그 조건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드러그 익스포저라는 그러니까 나는 개별 약물 처방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드러그 익스포저의 도메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약물 노출 기간으로 해서 드러그 에라 도메인을 선택하겠다 싶으시면 이제 드러그 에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드러그 에라라고 실습을 해볼게요. 이 기간 약물 변수를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any 드러그가 아니라 이 화살표 거꾸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약물에 대한 컨셉셋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y 드러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포트 컨셉셋을 할 건데 우리가 설포닌 유리아라는 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인포트 컨셉셋을 눌러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약을 여기서 찾을 거예요. 본인의 지금 타이틀 앞에 있는 이니셜로 검색을 하시면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필터로 RYU를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컨셉셋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설포닌 유리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셉셋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셉셋이 불러와져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한 약물 컨셉을 저는 이 설포닐 유리아라는 약을 처음 먹기 시작한 환자의 조건을 입력을 할 거죠. 그래서 이 약물 컨셉에 대한 속성을 add attribute를 클릭을 하시면 이 add attribute를 통해서 이 불러와져 있는 컨셉의 속성 정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dd first exposure criteria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이 약을 처음 먹은 거를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에라 스타트, 그러니까 약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의 이 환자의 나이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약을 이제 드러그 에라 변수는 약 처방 기간이니까 약 처방 기간이 끝났을 때 종료가 됐을 때의 이 환자의 나이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환자의 성별, 이 약을 먹은 환자의 성별로 조건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랭스 같은 경우는 기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부 조건을 이 add attribute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지금 실습에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처음 먹기 시작한 환자는 first exposure criteria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포닌 유리아를 처음 먹기 시작한 환자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셉셋 불러오고 첫 번째 이제 조건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설정에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성인 환자, 30세 이상의 성인 환자라는 조건을 넣었었죠. 그러면 요 에라 스타트, 에이지 스타트를 이제 30세 이상인 경우를 넣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드롭다운을 보시면 처음 먹기 시작한 연령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처럼 이제 이상, 이하 이 개념은 less나 greater에서 equal to 같이 들어간 걸로 하시면 되고, 뭐 같은 나이 아니면 초과 미만 이 개념도 들어가고, 아니면 특정 이제 레인지 안에서의 나이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 레인지가 아닌 조건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조건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with continuous observation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코트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설명을 드렸을 때, 코트 데피니션 이 슬라이드를 지난 강의록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코트 데피니션에서 코트는 이제 특정 기간에 속한 사람의 집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특정 기준 시점 이후에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인덱스 데이트라는 거는 처음 내가 코트에 들어오게 되는 조건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오늘 실습 주제에서는 서프니 유리아가 타입 2 DM을 인덱스 데이트의 조건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트 종료되는 이 시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환자들은 CDM에 들어가 있는 모든 환자 데이터는 observation period라는 개념을 그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observation period는 뭐냐면 이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한 전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 병원에 방문을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옵저베이션 피리오드 스타트가 2010년이 되겠고 옵저베이션 피리오드 엔드가 2020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타입 2 DM과 서프니 유리아를 만약에 이 환자가 2015년에 서프니 유리아와 타입 2 DM이 있었다 하면은 이 환자의 전체 옵저베이션 피리오드 안에 코트 엔트리 인덱스 데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with continuous observation of at least 며칠 이전, 며칠 이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아까 그 타임라인에서 이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옵저베이션 피리오드가 최소 얼마 이상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옵저베이션 피리오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은 내가 설정한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전에 또는 이후에 병원에 최소 며칠 방문한 기록이 있는 환자라는 조건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ith continuous observation of at least 180일 days before 하면은 우리가 인덱스 이벤트에 대해서 180일 전에 observation 기록이 있는 환자들을 넣겠다라는 조건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이벤트의 조건을, 이니셜 이벤트의 조건을 all 이벤트, earliest 이벤트, latest 이벤트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환자의 이런 전체 타임라인 상에서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생 사건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해놓은 설프니 유리아라는 이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인덱스 데이트와는 상관없이 이 환자가 여러 번 처방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처방을 받았을 때의 각각의 개별 이벤트들을 다 포함할 것이면 여기서 이니셜 이벤트를 all 이벤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니셜 이벤트를 이 약을 처음 먹기 시작한 이벤트로 보겠다 하는 게 earliest 이벤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벤트 발생을 보겠다 하는 게 latest 이벤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earliest 이벤트라고 해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설프니 유리아 약에 대한 조건 우리가 만들었죠. 설프니 유리아를 먹은 타입 2 DM 환자라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입력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강의록에는 이 리스트릭트 이니셜 이벤트를 통해서 이 코트 엔트리 이벤트 파트에서 조건을 넣게끔 했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이니셜 이벤트를 이제 요 리스트릭트 이벤트를 클릭을 해서 조건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는 썰포니 유리아로 놓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타입 투 DM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각각의 썰포니 유리아 환자 수, 타입 2DM 환자 수, 뭐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의 환자 수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에서 같이 보셔도 되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로 보시면 썰포니 유리아 앤드 타입 2DM이 같이 환자 수가 묶이기 때문에 개별 환자 수는 확인이 안 되고 나는 개별 환자 수를 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타입 2DM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우선 강의록에 준비한 대로 이니셜 이벤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add criteria to group에서 이번에는 타입 2DM인데 이 타입 2DM은 진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드러그 에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 에라로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타입 2DM을 우리가 불러올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세모를 클릭을 해서 인풋 컨셉셋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타입 2DM 컨셉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컨셉셋으로 만들어 놓은 컨셉을 불러오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컨셉 세트 불러왔고 여기서 이제 타입 2DM의 조건을 선택을 해볼게요. 타입 2DM에서 컨디션 에러로 해서 우리는 이 썰포니 유리아를 먹은 당뇨 환자에 대한 조건을 넣을 건데 이 이벤트 스타트 이 조건인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진단을 받은 이제 조건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의록이랑 보면은 인덱스 데이트는 우리가 지금 썰포니 유리아를 넣었죠. 이때 이제 이전에 또는 이후에 타입 2DM을 진단을 받은 조건을 지금 설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설포닐 유리아를 처음 먹은 당뇨 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설포닐 유리아를 먹으면서 타입 2DM이 있는 환자를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타트를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받은 당뇨 환자를 넣고 그다음에 이 설포닐 유리아를 먹고 나서 당뇨를 진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프터는 이제 0대2로 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입 2DM의 조건은 이렇게 넣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얼리스트 이벤트로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입 2DM에 썰포니 유리아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메포민을 먹지 않은 환자를 넣기 때문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이제 without 메포민 이렇게 해서 불러놓은 컨셉을 가지고 제외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without 메포민이라는 조건을 넣을 건데 이 메포민이라는 컨셉 역시 드러그 에라의 컨셉, 드러그 에라의 도메인에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any 드러그가 아니라 여기서 import 컨셉에서 메포민을 선택을 하시면 만들어 놓은 컨셉이 여기다 불러왔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 조건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제목이 지금 inclusion criteri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exclusion criteria를 이 inclusion criteria 이 파트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메포민이 없는 환자를 조건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with, at least, at most, exactly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에서 with 지금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at least one using all occurrence of metformin 이거는 이 메포민을 하나 이상 받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이제 기록을 조건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외를 시키려면 이 메포민이 exactly 없는 요 설정을 해주시면 메포민에 대한 제외 조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에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의 제외 조건을 이렇게 with exactly zero로 설정을 하시면 이게 곧 제외 조건이 설정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xactly zero로 해서 이 metformin 컨셉을 제외할 거고,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atmost로 하면은 같지가 않습니다. 제외를 하려면 아예 이제 싸그리 제외한다. 이 개념이 exactly 0으로 해서 제외 조건은 무조건 exactly 0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전에 먹지 않아야 되고 이후에 이 조건이랑 사실 이제 진단 타입 2DM 진단의 조건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 메포민을 먹지 않은 사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코호트 엑시트는 이제 코호트의 종료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벤트 퍼시스턴트 밑에 조건이 이제 이 코호트 엑시트 크라이테리아를 설정을 하는 기준이 지금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3가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강의록에서 지금 end of continuous drug exposure라고 지금 넣어놨는데, 일단 여기 3가지 옵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이라는 요 디폴트가 이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선택 옵션의 의미는, 자, 우리가 아까 이 타임라인 보셨죠? 일단은 우리가 인덱스 데이트에서의 조건을 지금 설정을 했고, 지금 코호트 엑시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지금 여기서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제 sulfonylurea and type 2 DM을 인덱스 사건으로 놨습니다. 아까 설정이 end of observation period죠. 그러면은 나는 이 인덱스 데이트부터 전체 이 환자의 전체 레코드 엔드 데이트까지 보겠다라는 조건이 end of observation,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 이 옵저베이션의 이 옵션의 이름,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xed duration relative to initial event라고 하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의 의미는 초기에 설정한 이니셜 이벤트, 우리 실습 예제 같은 경우에는 설포니유리아라는 거죠. 설포니유리아 앤드 타입 2 DM의 이니셜 이벤트를 우리가 설정을 했죠. 이 이니셜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 스타트 데이트부터 특정 기간을 가지고 코호트 엑시트를 설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설포니유리아를 먹기 시작한 30일 동안에 코호트를 만들겠어 라는 이제 조건을 만드실 경우 여기에서 fixed duration of relative initial event를 해서 30일 이렇게 되면 이 초기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부터 30일까지의 코호트 엑시트 피리오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실습에서 사용할 end of continuous drug exposure라는 거는 사실 이게 디폴트는 continuous observation 또는 restrict 자기 원하는 연구 코호트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니셜 이벤트로 설포니유리아라는 약을 지금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포니유리아를 먹은 사람에 대한 먹는 거에 대한 조건을 넣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기 강의로 다시 볼게요. 이렇게서 우리가 코호트의 조건을 지금 설포니유리아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코호트를 중단을 시키고, 메포민과 같은 것들이 처방이 되면 코호트를 종료시키겠다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포닐유리아를 그러니까 이 설포닐유리아 약에 대한 종료 조건을 여기서
설정을 하고 다음에 센소링 이벤트로 메포민을 넣게 되는데 이 메포민은 이제 인디비주얼 이벤트 엔드 조건에서는 인디비주얼 이벤트로 보는 게 조금 좋아서 이 드러그 익스포저에서 메포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포닐 유리아를 조건을 주고 센소링도 메포민을 줬습니다. 자, 이 컨셉셋 타겟 컨티뉴어스 오브저베이션 퍼시스턴스에 대한 설포닐 유리아 컨셉을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면 퍼시스턴트 윈도우와 서베일런스 윈도우라는 상세 조건을 주게 되어 있어요. 퍼시스턴트 윈도우의 개념은 내가 이 약물 타임라인 상에서 이제 이 약을 먹은 이제 기간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드러그 에라라는 변수 자체가 30일 동안의 어떤 기간 이내면 약 처방을 받은 기간이 30일 이내면 하나의 듀레이션을 보기 때문에 지금 퍼시스턴트 윈도우로 30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 드러그 에라의 개념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시스턴트 윈도우는 약을 처방받은 특정 기간 이내의 변수를 하나의 기간으로 주겠다라는 개념이라서 드러그 에라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드러그 익스포저로 넣었을 때는 지금 이처럼 퍼시스턴트 윈도우를 30일로 기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베일런스 윈도우의 개념은 약물의 처방 일자가 마지막 처방 일자가 예를 들어서 3월 1일인데 서베일런스 윈도우를 예를 들어서 7일로 설정을 하면 마지막 처방일 이후로 7일 동안에는 약물 처방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베일런스 윈도우가 지금 여기 보시면 additional period of surveillance로 돼 있어서 약물 마지막 종료 이후에도 며칠을 더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습 주제에서 맞는 end of continuous drug exposure에서 30일 그리고 메포민은 제외 이렇게 해서 코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반드시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야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코호트가 저장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지금 다 하고 계시나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겟 코호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 아웃컴 코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코호트 클릭을 하셔서 두 번째 이제 타겟 코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포글라세미아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해서 코호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타겟 코호트로는 이 진단을 받은 환자를 지금 넣을 거죠. 그래서 굳이 아웃컴에서는 컨디션 LI 조건으로 놓지 않고 인디비주얼 발생을 보기 위해서 add initial 이벤트에 컨디션 어커런스 도메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컨디션 어커런스로 해서 인디비주얼 이 진단의 발생을 보겠다. 이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임포트 컨셉셋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의 진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진단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호트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으로 해도 되고 fixed duration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은 강의록에 설명드린 것처럼 fixed duration으로 해서 볼게요. 일단은 이 개념 자체가 첫 번째 이 진단을 받은
기간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개의 코호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한 1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받는 동안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호트를 서울대병원 데이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호트 데피니션에서 필터를 걸어서 자기 이니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타겟 코호트 먼저 지금 제너레이션을 해볼게요. 타겟 코호트 만들어 놓은 거를 클릭을 해서 이 제너레이션 탭으로 가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의 조건들을 지금 보시면 되고 이 코호트 데피니션에 들어간 컨셉들은 지금 우리가 3가지 컨셉을 넣었죠. 아까 만들어 놓은 컨셉들의 내용을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2 DM, 그다음에 설프뉴리아, 메포민 각각 들어가 있는 컨셉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너레이션 탭으로 가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대한 환자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타겟 코호트를 들어가서 제너레이션 탭에서 제너레이트를 누를게요. 그러면 요 서울대병원 CDM 안에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으로 환자 수가 이제 몇 명이 되고 이 환자 수에 대한 기록이 몇 건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일단 제너레이트를 눌러놓고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제너레이트 되는 동안 익스포트 탭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텍스트 뷰에서는 내추럴 랭귀지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설정해 놓은 조건들을 이렇게 글로 서술이 되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데피니션 탭에 있는 이제 조건들을 하나하나 설정해 놓은 조건들이 다 이렇게 서술 형태의 텍스트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SQL 탭을 누르면 실제 요 DB 버전에 따라서 DB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피니션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실제 DB의 SQL 랭귀지로 만드는 그런 쿼리도 아틀라스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PostgreSQL DB에서 이 조건을 입력을 해서 DB에서 실제로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쿼리를 카피하셔서 DB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 JSON 파일로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피컬 뷰로 누르시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크라이테리아들의 어떤 타임라인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까지도 아틀라스가 지금 제공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너레이션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탭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제너레이트 하고 있고 또 타겟 코호트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아웃컴 코호트도 한번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아틀라스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아웃컴 코호트도 제너레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창을 열어서 코호트 데피니션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코호트 리스트들이 있고 여기서 본인의 이니셜로 찾아서 아웃컴 코호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아웃컴 코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피니션에서 설정을 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의 환자 수를 살펴볼 건데 익스포트 탭에서 이렇게 아웃컴 코호트에 대한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트를 해볼게요. 이게 조금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하는 관계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는 동안 강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특정 실습 주제를 가지고 컨셉을 만들고 코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인상적인 어떤 내가 컨셉을 찾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고자 하는데 아틀라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컨셉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 세부 조건들이 내가 실제로 이제 클릭해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강의록에 첨부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제이슨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코드들이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픈 깃허브에 가셔서 리스트업이 된 코드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CDM으로 만든 실험에 대한 논문, 발표된 논문에서도 이렇게 본인들이 사용한 코드에 대한 정보를 이제 깃허브로 공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발표된 제이슨 파일의 형태의 코드들을 나의 아틀라스에 어떻게 가져와서 쓸 것인지, 내 CDM에서는 이 조건의 환자수가 얼마나 확인이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용도로 이제 제이슨 임포트를 해서 실제 이제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이랑 같이 이제 배포해드린 제이슨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아틀라스 창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창을 하나 더 열고 이게 코드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자, 이번에는 코드 데피니션을 가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아큐트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을 불러오겠습니다. U 코드를 입력을 하셔서 클릭을 하셔서 이니셜 입력을 하시고 AMI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 틀을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제 데피니션 탭에는 다 비어 있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익스포트 탭으로 갈게요. 익스포트 탭에서 제이슨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 지금 뭔가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다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달 드린 요 AMI 제이슨 파일을 워드패드로 열어볼 거예요. 연결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배포해드린 제이슨 파일이 내용이 지금 보이실 건데 일단은 이 제이슨 파일 안에 이 AMI에 대한 컨셉들이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이 AMI 코드에 대한 조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하고 지금 지워놓은 이 칸에 붙여 넣어서 리로드 버튼을 누를 거예요. 리로드를 누르시면 지금 입력한 이 제이슨 파일의 조건들이 데피니션에 다 새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리로드를 하시면 데피니션 탭을 누르시면 아까 비어 있었는데 리로드를 했더니 이 제이슨에 들어가 있는 조건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컨셉들 그리고 조건들 이렇게 다 불러와줬고 컨셉셋 탭을 누르시면 우리가 불러온 제이슨 파일에서 정의한 컨셉 세트, 사용한 컨셉 세트의 컨셉 내용 그리고 AMI에 대한 컨셉 데피니션, 컨셉 코드 들어가 있는 조건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탭에서 텍스트 뷰를 누르시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휴먼 리더블한 텍스트의 형태로 조건을 읽으실 수가 있고 또 제너레이션 탭에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는데 제너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MI 코트를 불러와서 저장을 누르고 SNUH CDM으로 한번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아까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아직 돌아가고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실습이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록을 다시 들어가면 아까 설명드린 이미 있는 JSON 파일의 임포트를 이제 코트 안에 코트 데피니션에서 익스포트 탭, JSON 탭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리로드해서 불러오고 그다음에 불러온 조건에 대한 코트의 내용을 데피니션 탭과 컨셉 탭에서 확인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강의록에 있는 내용까지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너레이션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면 기다려야겠죠?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실습은 제가 이제 퍼블릭 아틀라스로 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너레이트 되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실습에서 준비한 이 인시던스 레이트 보는 것까지는 제가 퍼블릭 아틀라스로 좀 보여드릴게요. 퍼블릭 아틀라스에서 지금 인시던스 레이트 메뉴를 해서 실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조금 네,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SNUH CDM에서도 인시던스 레이트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New Analysis를 눌러서 인시던스 레이트에서 저는 그러면 실습용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퍼블릭 아틀라스에도 제가 미리 컨셉트랑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인시던스 레이트에서 직접 이제 코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코드에서 제가 이제 설프니 유리아 앤드 타입 2 DM 우리가 해놓은 타겟 코드들 그리고 아웃풋 코드로는 하이퍼글리세미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불러왔고 이 인시던스 레이트 어널리시스에서는 사실 연구하는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탐색적 분석으로서 내가 원하는 코호트의 N수 그리고 발생에 대한 어떤 건수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 놓은 타겟 코호트와 아웃컴 코호트를 불러왔고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코호트 데피니션 타임라인을 보시면 내가 설정한 인덱스 데이트 코호트 엔트리 이니셜 이벤트부터 코호트 엑시트 기간까지 네,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 얼마나 내가 발생을 볼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은혜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실습 동시에 접속을 다들 하셔서 제너레이션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조금 이제 버든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에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해서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완료가 됐는데 다른 혹시 수강생분들께서는 지금 제너레이트가 완료된 분이 있으실까요? 완료된 분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분 완료됐다고 알려주셨고 또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트가 완료된 분도 있고 또 아직 진행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완료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전체 완료되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퍼블릭 아틀라스에서 인시던스 레이트를 네, 보여드릴게요. 퍼블릭 아틀라스로 다시 와서 인시던스 레이트에서 어널리시스에서 제가 타입 2 DM과 하이퍼글라세미아를 불러왔습니다. 이 두 개의 코호트에 대해서 네,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타임 앤 리스크라는 이 기간이 내가 인덱스 데이트부터 얼마 정도의 기간을 내가 관찰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조건 설정입니다. 그래서 타임 앤 리스크를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로 기준을 할 건지, 타임 앤 리스크 엔드 데이트를 어느 기준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덱스 데이트부터 180일, 30일, 뭐 1년 이렇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데이트 스타트 일로부터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는 기간들, 31일, 내지는 99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설정을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클릭을 하셔서 99일, 91일 이렇게 원하는 기간을 입력을 하셔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80일, 180일로 해서 볼게요. 자, 이 조건은 내가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부터 해서 인덱스 엔드 데이트까지의 기간을 제가 180일로 주겠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코호트 타임라인에서 이 초록색 기간을 인덱스 스타트부터 180일을 보겠다. 예를 들면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는 0일로 해서 포함을 하고 인덱스 엔드 데이트를 리스크 엔드 데이트는 스타트 데이트 플러스 180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까 우리 코호트 타임라인에서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을 해서 180일까지의 기간을 타임 앤 리스크로 설정을 하는 이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윈도우를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이 관찰하고자 하는 이 코호트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내가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에이지나 젠더 같은 이제 조건을 더 넣어서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스트래티피케이션은 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탭에서는 내가 설정해 놓은 타겟 코호트에서 아웃컴 코호트를 이제 제너레이트해서 보겠습니다. 퍼블릭 아틀라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의 청구 데이터를 일부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해서 CDM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퍼블릭 아틀라스가 되겠고 저희는 이 두 번째 거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해볼게요. 사실 인덱스 데이트에서 이게 인시던스 레이트 제너레이션 할 때 지금은 코호트를 타겟에 하나, 아웃컴에 하나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타겟 코호트를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아웃컴을 여러 개 넣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씩 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한 결과로서 지금 미국의 청구 데이터 5%의 청구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인시던스 레이트와 환자 수를 확인을 하게 되고 리포트를 누르면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래티피케이션 조건을 넣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연령별, 성별별로 이렇게 인시던스 레이트도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기능을 아틀라스에서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의 환자 수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타겟 코호트는 지금 제 화면에서는 1339명
지금 제너레이트가 됐고 뷰 리포트 누르시면 이 결과가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 데피니션 탭에서 지금 셀프니 유리아랑 타입2DM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가 코트 엔트리 이벤트에다 설정을 했는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만약에 이 T2DM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 뭐가 차이가 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부분에 타입2DM을 넣었으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이제 타입2DM만 해당하는 엔수를 여기서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으셔서 추후에 연구를 하실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코트 엔트리 이벤트를 여기서 설정을 하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하나씩 설정을 하면 단계별로 내가 CDM 데이터에서 원하는 조건에 대한 엔수를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without metformin만 넣기 때문에 전체 이제 타입 2 다이아비티스와 설프니유리아 환자가 토탈 이제 5,000여 명에서 without metformin을 먹지 않은 사람이 이제 1,339명으로 집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모난 그래프 상에서 이제 전체 이제 환자들의 이제 포션 이만큼이 얼마나 되는지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보이시고 트리션 뷰로 해서 이제 박스가 아니라 이런 바 플랫의 형태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컴 코호트도 볼게요. 아웃컴 코호트에서는 지금 2,000명이 지금 돼 있고 뷰 리포트 누르시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만 설정했기 때문에 인클루전 룰에는 이제 집계가 안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000명, 1,300명, 그리고 2,000명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AMI JSON 파일 불러온 코트, AMI 코트에서는 지금 뷰 리포트를 하면 이제 5,650명 이렇게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제너레이션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여기도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없기 때문에 밑에 인클루전 룰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호트 만드는 작업 그리고 컨셉셋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아틀라스처럼 이제 실제 이제 불러온 코호트들로 인시던스 레이트를 한번 볼게요. 서울대병원 아틀라스로 돌아오셔서 인시던스 레이트를 클릭을 하시고 뉴 어널리시스에서 자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시던스 레이트 입력을 하시고 네, add 타겟 코호트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리한 타입2DM 클릭을 하고 닫기 누르시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하시게 되고 아웃컴 코호트에서도 우리 아웃컴 코호트 만들어 놓은 거 불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 예를 들어서 나는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 플러스 0일 이렇게 스타트 데이트를 포함을 해서 스타트 데이트부터 예를 들어서 365일 기간에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을 해서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건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컨셉셋을 만들어서 코호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들어진 코호트들로 지금 두 코호트 간의 비교 아니면 두 코호트 타겟에서 아웃컴이 발생하는 프리딕션 이런 태스크들을 이 아틀라스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아틀라스 사용을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셨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코호트를 만드는 역시 코호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제 내가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호트의 조건에 따른 환자분의 이 데이터 집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코호트 데피니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코호트 데피니션을 해서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내가 뭐 이거를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딕션 메뉴에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이제 코호트를 불러와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니면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코 모델에 들어갈 변수들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여기서도 설정을 해주시면 이 프리딕션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모델링에 대한 R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서 이렇게 코호트를 설정을 하고 코호트를 만들고 이러한 뭐 에스티메이션 또는 프리딕션 펑션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 에스티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코호트들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구성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한 비교 이렇게 연구를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에스티메이션 메뉴에서 코호트 불러와서 이제 상세 조건을 설정을 하시게 되고 이 유틸리티 탭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코호트 디자인에 대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 아틀라스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기능까지 아틀라스가 지원을 하고요. 실제 만들어진 R 분석 코드를 돌리는 건, 실행시키는 거는 아틀라스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실제 CDM이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 안에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을 일단 구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코호트와 컨셉 위주로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겟과 아웃컴 코호트 안에서 타임 앤 리스크, 내가 설정한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의 인시던스 레이트도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를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습 수업은 종료하고요.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선생님 질문을 주셨는데 에비드넷에서의 피더넷 플랫폼, 네, 에비드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더넷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더넷 안에서도 실제 아틀라스, 피더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아틀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은 이 피더넷에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이제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뭐 브라우징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이제 이용 절차가 따로 있고요. 아틀라스가 또 피더넷에서도 구현을 한 아틀라스가 있기 때문에 피더넷 안에서도 아틀라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뭐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피더넷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청구 데이터, 히라 청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 치료법이 다른 상태에서 드럭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수. 선생님,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치료법이 다른 상태에서 드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A라는 약을 먹고 있다가 B라는 약으로 네, 지금 방사선 치료하다가 약물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자, 아틀라스, 아까 코호트 만드는 저희가 화면을 봤잖아요. 그 코호트 지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호트 화면 안에서 엔트리 이벤트를 원하시는 치료로 넣고, 여기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에 원하시는 약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
특정 방사선 치료에 대한 컨셉셋을 만드시고 약물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에 대한 약물 컨셉을 만드셔서 지금 이제 이니셜 이벤트에는 이제 RT 컨셉을 넣으시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에는 이제 드러그 에라나 드러그 익스포저 컨셉셋을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혹시 방사선 치료하는 특정 RT 하는 환자가 몇 명이고 특정 드러그를 먹는 이제 환자 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트리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성인 고령 환자의 퍼스트 비짓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시고 단계별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로 넣으셔도 이제 나중에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각각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별로 이제 집계되는 환자 수를 확인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너레이션 탭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엔트리 이벤트에 잡힌 환자가 5,600명이고 인클루전에 넣은 환자 수가 이 중에 이제 1,300명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라서요. 선생님께서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을 하시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 RT를 한 사람의 수가 예를 들어서 2,000명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드러그 약을 먹은 사람이 이제 이 치료를 받다가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N명 이렇게 집계가 되셔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산으로 코드가 전송돼서 데이터 유출을 예방한다고 들어서 어떤 코드가 전송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파이썬 코드나 R 같은 분석 코드가 병원으로 전송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 선생님 일단 오늘은 그 에스티메이션이나 프리딕션을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에스티메이션이나 프리딕션으로 해서 코트 조건을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분석 코드를 만들 수 있다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리딕션이면 만들어 놓은 이 R 코드들을 CDM이 설치가 돼 있는 분석 서버 환경에서 R을 실행시키면 되는 거라서요. 병원으로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CDM 이 분석 환경 자체가 병원 HIS와는 이제 독립된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